등산에 미쳐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아론 렐스턴입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는 틈만 나면 장비를 챙겨서 미 전역의 험난한 산을 정복하러 다녔습니다. 2003년의 어느 날 아론은 어김없이 트레킹 장비를 챙기고 수통에는 물을 가득 채워서 또 다른 산을 정복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니언. 그는 먼저 가지고 온 차량을 세워둔 뒤 자신을 촬영할 카메라의 배터리를 확인하고 안전 로프와 주머니칼을 챙겨 험준한 산맥으로 출발합니다. 차량 위치와 오늘 등반할 암벽 산맥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론은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수 킬로미터를 달린 뒤 그는 드디어 암벽지대에 도착하게 되고 주변 나무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맵니다. 인적은 물론이고 야생동물조차 자취를 감춘 원시 지구 같은 이곳은 아론에게 천국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드넓은 미국 땅의 암벽산맥이라 휴대전화는 당연히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은 챙기지 않았고 그저 설레는 마음으로 협곡 안으로 들어갑니다. 뾰족한 암벽 곳곳을 날다람쥐 마냥 누비는 아론에게 이곳은 거대한 놀이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미터 깊이의 협곡을 뛰어다니고 오를 수 있는 수준의 경사가 있으면 여지없이 맨몸으로 암벽을 등반했죠.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 신나게 암벽을 타던 아론이 실수로 발을 헛디뎌 수미터 협곡 안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이때 바위 하나가 같이 떨어지면서 아론의 팔을 지디기게 됩니다. 떨어진 아론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떨어진 바위가 오른쪽 팔을 깔아뭉개며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정신을 차리고 현재 상황을 파악합니다. 인적이 드문 블루존 캐니언의 바위 협곡 속에서 그가 가진 물품이라고는 안전루프, 랜턴, 싸구려 주머니칼, 1리터 남짓한 물, 그리고 자신을 촬영할 카메라 하나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애초에 가지고 오지 않아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었고 늘 트레킹을 떠날 때 주변인들에게 행선지를 말하지 않는 특이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는 지인들 또한 전무했죠. 아론은 이 협곡 아래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천국이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론은 먼저 바위에 낀 오른손을 빼내려고 힘을 쓰지만 너무 단단히 끼어있어 아무리 힘을 줘도 고통만 더 커질 뿐이었죠. 다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한 그는 비교적 자유로운 왼손으로 주머니 칼을 꺼냅니다. 바위를 천천히 깎다 보면 팔을 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는 주머니 칼로 서서히 바위를 깎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위는 아주 단단했고 깎이기는커녕 오히려 주머니 칼이 갈려나갈 정도였습니다. 바위 틈에 단단히 끼어버린 오른팔을 꺼내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정말 딱 하나의 방법이라면 오른팔을 절단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아론은 당연히 이 방법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바위를 깎아보고 오른팔을 움직이는 등 안간힘을 다했지만 그럴수록 아론의 체력은 바닥나고 계속해서 갈증만 날 뿐이었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남아있는 물도 아껴 마셔야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두 번째 날이 되고 밤이 지나 세 번째 날이 되면서 그에게 있던 물은 점점 바닥나게 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사고 후 12시간이 흘렀을 때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3, 4일째부터는 몽롱함 속에 빠지며 희열과 환희에 빠져드는 정신적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바위 틈에 낀 지 5일차 때 그에게 있던 물이 전부 바닥나 버리면서 그는 자신의 소변으로 갈증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죠. 점점 썩어가는 오른팔과 바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고 식량도 없이 오직 물로만 5일을 버틴 아론은 이제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자 아론은 서서히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주머니 칼로 암벽 옆면에 자신의 이름과 생일 그리고 예상 사망일을 새겼고 카메라를 켜서 가족들을 향한 자신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촬영합니다. 엄마 아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모험을 하러 다녔지만 저는 이제 죽을 거예요. 5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버틴 아론은 이제 탈수와 고열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고 인생에 있던 모든 것들을 회상하기 시작하였죠. 그간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부터 소소한 일상들, 지나갔던 유년기의 추억, 아픔만 남기고 떠나갔던 이성에 대한 그리움과 증오, 삶의 끈을 놓아버리기로 한 바로 그때 아론은 정말 시도하고 싶지 않았던 최후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오른팔을 절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이 완전히 마비될 것만 같은 지옥의 장소에서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한 가닥 남아있는 정신을 부여잡은 것이죠. 이제는 정말 팔을 절단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은 아론. 그는 먼저 등산 때 사용하는 고무 빨대와 로프를 사용해서 오른팔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피를 지혈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리고 닳아버린 주머니 칼을 꺼내서 천천히 오른팔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영상에서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가며 홀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순간을 회상하며 오른팔에 뼈가 2개나 있는 줄 몰랐다. 정말 절망적이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장 40분이라는 시간 끝에 그는 결국 오른팔을 절단해냈고 좁은 바위 협곡에서 탈출하여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탁 트인 곳으로 나가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것. 아무리 손수 지혈대를 만들어 출혈을 방지했다고 하지만 팔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피를 흘렸던 탓에 아론은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협곡에서 벗어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오른팔이 절단된 상태에서 험난한 블루존 캐니언의 암벽지대를 홀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햇빛을 그대로 받으며 20m 높이의 절벽을 로프 한 줄에 의지한 채 하강하기도 했던 그는 불굴의 생존 사투 끝에 드디어 인근 지역을 등반하던 한 네덜란드인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죽기 직전이었던 상태에서 네덜란드 가족은 급하게 구조대를 요청했고 아론은 물을 제공받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게 되죠. 훗날 구조대가 증언하기를 아론이 구조될 당시 그의 몸에서 피가 25%나 빠져나간 상황이라서 아마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되었다면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론은 구조대의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후에 아론이 직접 촬영한 캠코더 화면과 기억을 토대로 엮은 책에는 당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적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좋아 아론, 그렇게 하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나는 이전의 생각은 잊어버리고 세차게 출렁이는 감동의 물결을 향해 나아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서서히 다가오지만 분명한 죽음을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행동을 하면서 죽음의 위험과 마주하는 쪽을 택했다. 시간이 흐른 뒤 아직 사고 현장 바위 틈에 끼어있던 아론의 오른팔이 관계당국에 의해 회수되어 아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그는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할 뻔한 이 신체의 일부를 화장 처리했고 그 젤을 다시 사고 현장에 가서 뿌렸다고 하죠. 사고 이후 아론은 자신의 경험담과 생존기를 자서전으로 출간했고 이 자서전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127시간이라는 영화도 제작됩니다. 2009년에는 이전부터 교제해온 여자친구와 결혼하여 이듬해에는 첫 자녀도 얻습니다. 그는 오른팔을 잃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을 누비며 트레킹을 즐긴다고 합니다. 물론 예전과 다르게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꼭 밝히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생존용품도 철저히 챙긴 채 말이죠.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 전역을 돌아다니며 동기부여 강연자로도 활동합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는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있죠. 다음은 그가 강연 때 얘기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큰 바위들이 떨어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큰 바위가 왜 나에게 떨어졌을까를 원망하면서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밀어낼수록 바위는 더 강하게 조일 것입니다. 상황을 후회만 하며 그대로 죽을 것인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큰 고통을 감수하며 위기를 탈출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큰 바위들을 마주쳤을 때 발견할 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